포뮬러1은 지금 트랙 안팎에서 격변의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메르세데스는 발테리 보타스와 함께 1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는 이미 2026년 캐딜락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고요. 한편 맥라렌은 싱가포르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며 기술적 난기류에 휘말려 있고, 레드불은 레이싱불스에 대한 20억 달러대 제안을 거절하며 스포츠대 구조적 지배력을 다시금 과시했습니다. 더불어 크리스티안 호너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레드불 전 수장이 포뮬러1 복귀를 노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 무대가 윌리엄스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지금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하이프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출처는 설명란에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메르세데스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다시 차를 몰았어요. 흥미롭게도 운전대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죠. 발테리 보타스. MG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25,000명 이상의 팬이 모였고, 이로써 포뮬러1이 12년 만에 한국 땅을 상징적으로 다시 찾은 순간이 되었습니다. 보타스는 2022년형 W14차를 몰며 관중의 환호를 이끌었고, 그가 메르세데스의 주전이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죠. 이건 단순한 쇼런이 아니라 작별 같기도 했고, 동시에 앞으로의 흐름을 암시하는 장면이었어요. 팬들을 위한 쇼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보타스의 시선은 이미 캐딜락 쪽에 향해 있었고, 그는 메르세데스가 그의 팀 이동을 막지 않을 거라고 확언했어요. 이 신생 미국 팀은 2026년에 세르히오 페레즈와 함께 데뷔할 예정이죠. 그는 토토 볼프와 캐딜락의 그레임 로우드니 이미 올해 보타스가 시뮬레이터 작업과 새차 개발 회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아직 보타스는 메르세데스의 예비 드라이버지만 이미 캐딜락과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버스톤 본사도 방문했어요. 그는 프로젝트가 이렇게나 진전되어 있는 걸 보고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라고 말했고, 팀의 열정과 공장 구조에 감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메르세데스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보타스가 캐딜락 실차 테스트에 맡겨진 건 아직 아니고, 브랭리 팀은 기술적 통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어 하죠. 보타스의 시뮬레이터 노하우나 데이터 활용 지식이 두 팀 사이에 서로 엇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전환이 포뮬러1 세계에선 드문 일이죠. 거대한 팀의 예비 드라이버가 새로운 팀의 발전에 기여하는 형태라니요. 보타스는 무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도전에 대해 열정을 숨기지 않지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고요. 캐딜락은 야망을 품고 시작하지만 팀 역시 성과 이전에 존중을 쌓는 것부터 라는 목표로 출발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보타스의 매니저가 바로 토토 볼프라는 점이에요. 어느 정도 그는 이 관계에서 득을 보는 셈이죠. 한마디로 한국 땅에서 메르세데스를 몰았지만 그의 엔진 소리는 이미 미국을 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계신가요? 이런 이벤트 더 보고 싶으신가요? 맥라렌은 최근 연속된 결과들로 경고등이 켜졌어요. 3번의 경기 연속 무승,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팀이 잠시 길을 잃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죠. 전통적으로 맥라렌에 유리했던 마리나 베이 트랙이 오히려 MCL 39의 한계를 드러냈고, 레이스 페이스를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기술 분석을 보면 특히 예선 시 리어 쪽 균형 문제를 겪었다고 해요. 영국 팀은 앞차축 쪽이 강한 머신을 자주 선보였기에 어쩌면 너무 강했을지도요. 그게 불안정을 야기했고, 리노베이션된 노면과 꺾이는 코너가 많은 트랙에서 세팅 맞추는 걸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랜드 노리스도 상황이 변했다라고 말하며 타이어 온도 얻는 것과 앞뒤 밸런스 유지 사이에서 팀이 애를 먹었다고 인정했어요. 토요일엔 피렐리시, 오 조합이 언더스티어를 유발했고,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차 잠재력을 온전히 끌어내지 못했죠. 일요일엔 페이스는 괜찮았어요. 텔레메트리 기준으로 그리드 최고 수준이었지만 출발 위치가 이미 운명을 정해버렸습니다. 문제는 개발 부족이 아니에요. 기본 세팅이 기술적 트랙들에서 제값을 못 내기 시작한 거죠. MCL 39는 여전히 경쟁력 있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이 점수를 벌어가기 전에 진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해요. 레드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오스트리아 그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포뮬러1 안에서의 자신들의 제국에 확신을 가진 모습이에요. 언론인 조 소워드의 보도에 따르면 레드불은 펜차에 있는 자매팀 레이싱불스를 팔라는 23억 달러 규모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건 팀이 지금껏 받은 가장 큰 제안이었는데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다고 해요.
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레드불은 매달 최소 한 번은 팀 매각 제안을 받지만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레이싱불스가 전략적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팀을 통해 드라이버, 기술적 콘셉트, 그리고 상업적 파트너십까지 모두 실험해 본 뒤 본팀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요. 이건 어떤 다른 팀도 갖고 있지 못한 시스템이고 지금은 비자와 캐시앱 같은 새 스폰서들 덕분에 실제로 수익도 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디트리히 마테시츠가 2022년에 세상을 떠났을 당시에는 당시 알파타울이었던 이 팀을 팔라는 내부 압박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프로젝트가 스포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가치가 있다는 게 증명됐죠. 이런 거액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건 레드불이 단순히 챔피언십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포뮬러1 안에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굳히려는 거예요. 크리스티안 호너가 포뮬러1 현대사의 가장 화제의 복귀를 준비 중일지도 모릅니다. 수개월간의 소란과 헤드라인 이후 레드불 전 수장은 점점 패독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가까워 보이고요. 윌리엄스는 그 복귀를 위한 숨겨진 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주말 동안 윌리엄스의 현 수장 제임스 보울스는 호너와의 직접 접촉은 없었다고 확인했지만 눈길을 끄는 발언을 했어요. 문을 닫을 이유는 없다. 다시 말해 팀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찾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포뮬러1 세계에서 이런 말 한마디로도 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법이에요. 호너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레드불을 타이틀 공장으로 탈바꿈시킨 인물이고 드라이버 챔피언십 8번,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6번을 함께 했어요. 그는 권력 투쟁과 내부 갈등 속에 팀을 떠났지만 그의 성취는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고요. 지금은 계약상의 제약도 없어진 상태에서 그가 에스턴 마틴, 하스, 캐딜락 같은 팀과 리더십 혹은 공동 소유자 역할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너가 정말 윌리엄스에 가는 게 말이 될까요? 전략적으로 보면 이미 팀의 구조를 튼튼하게 개편해가고 있는 보울스 입장에선 반갑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치적 효과나 임팩트 측면에선 이건 무게 있는 선택이 될 겁니다. 호너가 가져오는 건 기술적 경험만이 아니라 영향력과 무대 뒤 권력도 포함되니까요. 이런 힘은 아직 포디움에서 멀리 있는 프로그램을 더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호너는 중앙 집중형 스타일로 알려져 있고 팀 전체를 자기 방식대로 이끄는 걸 선호하죠. 자, 윌리엄스가 경영 방식 현대화를 시도하고 의사결정을 분산시키려 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호너는 보조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그는 돌아온다면 리드하려고 돌아오는 거죠. 도우려 오진 않을 겁니다. 흥미로운 건 포뮬러1 무대에서 벗어났어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패독 위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호너는 일종의 기업적 유령 같은 존재가 됐고 모두 그와 대화를 원하지만 공개적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팀은 드물죠. 제 개인적 생각으론 윌리엄스는 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지름길을 찾으려 해선 안 되고요. 호너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직 자리를 못 찾은 프로젝트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는 위기에 페라리나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할 캐딜락에서 더 잘 어울릴 인물이죠. 윌리엄스라면 너무 좁은 우리의 사자를 넣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팀이 문을 열어두겠다고 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호너의 존재감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줍니다. 패독은 아직도 그를 한 번의 손짓으로 어떤 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인물로 보는 것이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